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수요일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하루 만에 다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종가 기준으로 3주 만에 1,600선 회복을 했는데요. 1,600선 안착에 주력하는 모습이 장중에 나왔다는데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수 서바이벌과 함께해 주실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이리치의 수석 애널리스트죠. 핵심 테마주 공략의 대가 초심님을 영상 통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초심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초심님은 워낙에 높은 수익률을 보셨고 그래서 또 인기도 많으신데 제 생각에는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오해를 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린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뭐 그런 경험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저희 하이리치의 독립선언님이 계셔요. 네. 계시는데 독립선언님하고 어떤 연배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데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크게 나지는 않는데 독립선언님 같은 경우에 나이보다 들어 보이시고 저는 뭐 그거보다는 좀 적다라는 느낌을 좀 주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뭐 글쎄요, 뭐 득보다는 실이다라는 생각들을 보통 하시는데 저는 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던데 사실은 나이가 꽤 있으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고수 서바이벌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문자와 전화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고요. 또 종목 상담 이외에도 증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있으시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란이 있는데요. 여기 종목을 올려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빠른 시간 내에 상담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와 전화, 게시판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무료 이용권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고수의 이슈를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장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600선에 올라섰지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이것은 좀 의문스럽거든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제가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요인들이 없다. 특히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긍정적인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의 어떤 산업 생산 부분들이라든지 10월의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 0.1% 정도 증가를 하는, 물론 예상치는 0.4%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를 하회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다는 건 분명 긍정적이죠. 이런 경기 지표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장은 분명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상승에 대한 밑바탕을 깔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죠. 여기에다가 워렌 버핏이 이제 어떤 주식들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지분 자체를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지속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반대에 대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경기 부분들도 상당히 부진한 형태들을 보여주고 여기에다가 실적들 같은 경우에도 썩 좋지 못한 그런 구조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일단은 강세에 대한 흐름들을 조금 미약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은 이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차트의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지속적인 강세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미국장의 어떤 상승세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은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저점 대비 꽤나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잘 보셔야 되는 점이 07년 연말쯤에 형성을 했었던 고점 대비 낙폭을 비교를 했을 때 그 낙폭에 있어가지고 절반 수준에 아직 못 미치는 상승세를 보여준 상황이죠. 물론 뭐 어떤 비율적인 측면만으로서 무조건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가격적인 메리트 부분들에서 상당히 오름폭 자체가 우리나라 대비 좀 적었다. 예를 들면은 적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그 흐름들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그 오름폭 자체를 보면은 훨씬 더 많이 올라온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점 대비 꽤나 많이 올라와 있는, 즉 저점 대비해서 절반 이상에 대한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건 결국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들, 즉 실적이라든지 그 외에 복합적인 부분들, 경기에 대한 회복 가능성들, 이런 것들 자체를 모두 주가에 반영을 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장이 상승을 한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지지부진한 양상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 즉 미국장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왜 안 오르느냐. 그러면 고로 이것 자체는 우리나라 증시는 저평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벌써 상반기에 주가에 선반영을 다 했다라는 것이죠. 했기 때문에 미국장이 상승을 했다 손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치고 나가지 못하는 구조들을 보여준다. 결국은 1600포인트에 대한 뭐 돌파를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에 있어서 상대적인 흐름들 자체가 어느 정도 치고 나가지 못하는 구조가 보여주는 건 바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주가 대비해서 이제 전망치들이 연말을 다가오면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적게는 1300포인트부터 많게는 2200포인트까지 이렇게 격차가 좀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지수가 등락을 거듭하게 될 텐데, 만약에 증시가 올라간다면 어떤 업종들 위주로 봐야 되는지 업종 대응이 좀 궁금합니다. 오늘 증권업종, 금융업종의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먼저 봐야 됩니다. 즉 어떤 업종을 공략을 한다는 것을 좀 집중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그 흐름들에 있어가지고 시장을 우선적으로 보셔라. 물론 오늘장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 강세에 대한 흐름들을 분명 보여주었어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준 건 아무래도 미국발 호재로 인한 경기 회복 가능성들,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따른 어떤 그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보고서 연말 증시에 대한 베팅을 할 수 있겠다. 즉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구조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간 그 증권업종의 어떤 그 주가 흐름들을 본다면은 낙폭 과대에 대한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그 브로커리지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 그 외에 여러 펀드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매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긍정적 요인들을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심리에 의해서 오른 것이지, 그것이 확인이 돼서 오른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즉 가시적인 성과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측면들을 본다라면은 어떤 업종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업종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고서 대응을 하기에는 상당히 섣부른 장이 아닌가. 결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업종을 바라보시는 쪽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때는 전체 그 코스피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이 얼마만큼 올랐냐, 내렸냐를 또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상장한 종목이 한 420개 정도 되고요. 내린 종목들이 한 338개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장이 좋다, 나쁘다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뭐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옷가게가 있습니다. 옷가게에 있는데 오늘 100벌의 옷을 팔았다 그랬는데, 그것이 정장 한 세트이냐 아니면은 티셔츠 100벌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매출 자체가 틀려지는 것이죠. 즉 그런 것처럼 단편적으로 그 수치상에서의 어떤 상승한 종목이 많고 하락한 종목이 적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시장 자체가 좋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 너무 단편적인 부분들만 보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들 많이 봅니다. 주가가 오른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장이 좋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쪽들을 보기보다는 시장의 질을 우선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신다라면 시장의 질은 아직까지 좋아지지 못했습니다. 오늘장 흐름들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외국인들의 어떤 양매수에 대한 흐름들, 선물과 그다음 현물에서의 그 매수 흐름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치고 나가지 못했다라는 건 이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장의 질이 좋지 못하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상승 종목이 많다 할지언정 장 자체는 좋게 볼 필요는 없겠고요. 아직까지는 관망에 대한 흐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타이밍은 필히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즉 유동성 공급에 따른 시장의 상승이든 종목별 상승이든 거기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은 조만간 도래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 즉 어제와 오늘 흐름들만을 놓고 본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 빠르면 금요일 정도가 될 수 있고요. 늦어도 다음 주 정도가 된다면 그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지켜보고 대응을 하시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동시에 순매수를 해줬고요. 기관이 투신권을 중심으로 매수세를 늘려감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1611포인트 선까지 올라갔지만 후반 들어서 뒷심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장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글쎄요. 일단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서히 그 유동성에 대한 움직임들, 즉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권주들이 움직였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는 서서히 시동을 거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간에는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없었죠. 즉 어떤 버스가 출발을 할 때도 처음부터 가속 페달을 밟는다 해서 제 속도를 처음부터 내는 건 아니죠. 서서히 그 속도를 붙여나가면서 거기에 있어서 가속을 해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시장도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서서히 움직이려는 그 모양새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증권주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종목군들에 대한 그 긍정적인 흐름들 자체가 그 시동을 거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속도가 붙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일장까지 일단 지켜보시고 내일장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장에 맞췄던 1600포인트 자체를 지켜내고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1620포인트라든지 이런 자리 이상에 올라가서 종가를 마감을 한다면 이제는 회복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금요일부터 또는 좀 더 느리더라도 다음 주 정도부터는 좋아지겠구나. 즉 내일까지는 확인을 하는 장세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장의 코스피 지수가 1600선을 지켜줄 수 있을지 또 회복이 된다면 금요일 이후에 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내일 이후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 시간입니다. 자, 제가 가상계좌에 있는 1,000만 원을 1년 안에 2배로 불리는 것이 목표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처음으로 종목들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LG화학이랑 웅진코웨이, 예스24 이렇게 3개를 100%에서 한 10%씩 3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샀었는데요. 어제 초심님의 의견은 매수 시기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를 줄 알고 샀다가 떨어지면 팔아라, 과감하게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웅진코웨이가 빠지길래 좀 팔았고요. 다시 2가지 종목을 편입을 했습니다. 또 사셨다고요? 네, 근데 웅진코웨이 팔았는데 현재 좀 평가 손익을 보면 마이너스 29,000원이죠. 예. 하지만 제가 오늘 산 2 종목을 하면은 수익이 조금 났거든요. 그 점은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오늘 산 종목들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별로 궁금하진 않은데 일단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왜 궁금하지가 않으실까요? 아니,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드렸는데 또 그냥 무턱대고 사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글쎄요. 일단 어떤 종목인가요? 자, 제가 무턱대고 사지는 않았고요.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 종목들을 샀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생활건강인데요. 오늘 뉴스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화장품 쪽에서 2위 업체죠. 근데 오늘 이제 더 페이스샵을 인수를 추진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3위인 더 페이스샵을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이미 1위인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1위 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여자들은 화장품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자, 경기가 안 좋다고 여자들이 자기가 쓰던 화장품을 안 쓰고 저가 화장품을 매수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매년 이렇게 백화점에 가보면 꼭 화장품 코너에는 여자들이 붐비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인 화장품 분야에서 한 종목을 골라본 건데요. 네. 어떠십니까? 일단 막 사셨네요. 말 그대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무래도 더 페이스샵에 대한 인수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회 공시가 들어간 부분들이 있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급격한 시세에 대한 파동들을 준 게 있습니다. 즉 이것은 아무래도 1위 업체인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이제는 LG생활건강이 따라잡을 수 있는 매출 부분들에서 이제 더 페이스샵을 인수를 한다라면은 매출만을 놓고 본다라면 이제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매출 자체가 증가를 하면 증가를 했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분명 안정적인 기업에 대한 그 실적 자체를 기대를 해볼 수 있죠. 또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 화장품이 비단 그 여성분들의 관심만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 서서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피부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의 그 새로운 매출 구조 자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분명 긍정적이죠. 그런데 또다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틀리셨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호재성 뉴스라든지 재료적인 측면이 부각됐을 때는 주가는 상승하기 마련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장 그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초심님께서 분명히 오르는 종목에 매수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렇죠. 달리는 말에 탔을 뿐입니다. 왜 이게 잘못됐을까요?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장 윗꼬리를 강하게 형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분봉상에서 좀 보시도록 하시죠.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종가 기준으로 샀으니까 저 정말 잘 산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자, 보세요. 분봉상에서 이렇게 흐름들을 보시면 오늘장 급격한 시세에 대한 파동들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시장에서 정보라는 것은 상당히 공정해야 되죠. 누구나가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데 꼭 선점을 하는 세력들이, 특정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그 정보에 대해서 내부적인 부분들에서 새어나간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나서 진입을 한 부분들이 있겠는데 결국 그렇다라면은 선점을 한, 즉 이 종목에 대해서 선점을 하고 있던 세력들이 있겠죠. 매수자들이 있겠죠. 매수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익을 실현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들은 매도자입니다. 이들은 매도자에 대한 그 역할들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 뉴스를 뒤늦게 확인을 하고서 진입을 한 투자자들은 매수를 한 것이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올라가는데, 즉 앞에서는 매도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냥 뉴스를 보고 나서 매수를 하는, 뒤늦게 추격을 하는 투자자들은 다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뒤에 과연 누가 매수를 해줄 것이냐. 즉 주가라는 건 매수자와 매도자의 공방에서 발생되는 흐름들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주가라는 건 더 비싼 가격에, 또다시 더 비싼 가격에 사주는 매수자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앞에서 벌써 매수를 해가지고 차익을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뉴스를 보고 나서 뒤늦게 확인한 투자자들은 벌써 매수를 완료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과연 이 주가를 더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매수자들이 과연 누가 나올 것인가? 뉴스는 벌써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뉴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심리들이 묻어날 것이고, 제가 그 이틀 전에 그런 말씀들을 드렸었죠. 하이닉스를 물어보실 때 제가 그 뉴스에 의해서 등락을 보이는 주식들은 웬만하면은 피하셔라. 왜냐면 그것은 곧 내 돈을 걸어놓고 홀이냐 짝이냐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결국 분명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좋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료적인 측면이 부각이 됐을 때는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 즉 이 재료에 대해서 선점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면은 추격 매수는 최대한 자제를 하시고 나서 이 흐름들이 과연 어찌 움직여줄지, 향후에 어떤 흐름들이 나올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윗꼬리를 형성했다라는 거, 결국은 여기에서 이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이 위에 모든 투자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위에 이제 있는 투자자들은 죄다 물려있는 상황이죠. 주가에서 물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이 투자자들은 본전 심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매물을 두드려내는 구조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적, 즉 예를 들어서 인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 재료적인 측면에서 소진으로서 이어지면서 주가는 빠질 가능성이 높겠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등 시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결국 매수 타이밍 자체는 조금 늦었으면서도 동시에 빨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재료에 의해서는 단기적으로 등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이 종목 LG생활건강이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좋게 나온다면 제가 산 이 가격보다도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저는 놓지 않고 계속 들고 가겠습니다. 초심님, 네. 이 종목 말고요, 다른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뭘 샀을까요? 뭘 사셨죠 또? 제가 또 오르는 종목에 올라타라는 말씀을 듣고 한 종목을 샀습니다. 이 종목은 굉장히 우량한 종목인데요. 좀 전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LG생활건강에 이어서 포스코를 샀습니다. 두 종목 모두 100만 원씩 10%의 비중으로 들어갔는데요. 예. 자, 내년까지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중요한 뉴스가 하나 또 나왔는데요. 뭔지 예. 아세요?
네, 뭐죠? 네, 지난 3분기 10대 그룹 가운데 포스코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이런 뉴스를 제가 또 접했습니다. 네. 네, 이 종목은 잘 사지 않았나요? 글쎄요.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아까 제가 시장 설명을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 주가에 대한 흐름들에 있어서 선반영이라는 것이 있다. 즉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긍정적인 요인들을 죄다 반영을 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장이 오르더라도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분명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추세 살아있고 아까 금방 말씀하신 그런 그 내용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시장에 죄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결국 뭐 예상을 할 수 있는 수준들이었었죠. 투자자들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내용이 이제는 부각이 된 것뿐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어떤 그 긍정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뭐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리거나 또는 위안화 절상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어떤 구매력이 증가를 하는 흐름들, 과거에 그 일본의 어떤 엔화가 급등을 하는 그 80년대의 그 흐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큰 수혜를 받았었던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위안화에 대한 절상 같은 것들이 나온다라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구매력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어떤 그 내수 경기를 진작을 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준다라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 충분히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술술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 참여자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벌써 반영이 된 것이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신님,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 그 주가가 오르리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거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에 매수를 하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런데 그 관심을 갖는 타이밍 자체가 늦었다라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면 벌써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상태입니다. 추세 자체는 물론 살아있죠.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들을 보신다면 올 초 30만 원대에 움직였던 주가가 벌써 60만 원 근방까지 왔다라는 거. 2배에 대한 상승들을 보여줬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선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가에 벌써 선 반영이 된 상태에서 과연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먹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보통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시세 파동들을 보여줬다라면은 최소한 70만 원, 80만 원까지 가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 주가라는 건 결국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싸게 산 투자자들의 물량을 받아주는 역할들을 해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괜한 이런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도 없겠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보셨을 때 상승에 대한 폭 자체가 상당히 가팔랐다라는 점. 즉 추세에 대한, 보통 투자자들은 추세를 많이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선에서의 어떤 그 등락 흐름들, 그런 것들을 보셨을 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면 주가는 과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즉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만들어내던 그 패턴에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히려 또 고점을 잡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흐름대로, 즉 지금 현재의 그 규칙대로 간다면 오히려 여기에서 빠진 자리들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런 자리들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즉 물려있는 상태지만 그대로 홀딩을 할 것이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패턴을 깨버리는 구조들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 이탈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들어온다면 이때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즉 매수 가격 자체가 유리하지 못하다. 주가라는 건, 주식이라는 건 언제나 항상 매수를 하는 시점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측면들이 있어야지만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는 구조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주가에 대한 매수 자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져야 되는, 가격 자체를 상당히 유리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결국 현금을 들고 있다는 건 선택이에요. 내가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주식을 벌써 사버린 상태에서는 손실을 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 분명 긍정적인 요인들은 분명 있지만은 가격적인 매수 접근 시점 자체가 조금은 빨랐다. 그리고 또는 너무 높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격적인 매수 접근에 있어서 제가 큰 실수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오늘 수익을 좀 봤거든요. 네, 제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가진 주식 비중입니다. LG화학이랑 포스코 그리고 S24, LG생활건강 해가지고 제가 한 40% 정도를 주식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현금은 한 60%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LG화학을 S24까지 해가지고 어제까지 제가 산 종목들은 모두 올랐고요. 확인할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현재 6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저 아무래도 투자에 재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하루 만에 6만 원을 벌었는데요. 제가 네.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또 제 이미지가 너무 나쁘게 나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좀 그런 걱정이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네, 그런 걱정이 조금 드는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그 최현정 앵커가 산 종목군들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네. 있고요. 그리고 매수 자체를 좀 쉽게 하지 마셔라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수익을 거두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 수익 자체는 저는 실질적으로 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떤 주식이라는 부분들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접근을 했는데 수익이 납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처음에는 1,000만 원만을 가지고 매매를 시작을 해야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확실히 익힌 다음에 내 자금을 가지고 향후에 재테크에 뛰어들도록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1,000만 원을 집어넣었을 때 거기에서 50만 원 수익을 거두면 또다시 1,000만 원을 늘립니다. 늘리는 과정들이 나오고 또 이르면 이르는 대로 또 그거에 이제 분을 못 이겨서 또 투자금을 늘리죠. 그런데 보통 이런 지금 수익을 거두신 상태에서는 겁이 없습니다. 즉 주식시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공격적인 매매를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고요. 투자금도 늘려나가게 되는 그런 그 흐름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부분들. 결국은 처음에 그 어떤 주식에 대해서 잘 배우셔야 된다. 처음에 그 매매하시는 그 습관 자체가 끝까지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가 상당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자체는 향후에 매매를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투자에 재능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었는데 그것 자체가 아마 나중에 된다라면 지금 현재 그 마인드 자체를 계속 끌고 간다라면은 그게 독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반토막이 나고 나셔서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소신님, 저한테 계속해서 매수 시점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네. 오르고 있는 종목의 매수에 들어갈 때 차트를 보고 이 시점에는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어떤 매매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신님만의 매매 전략 좀 공개를 해주세요. 차트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는 들어가도 되고 어느 시점에는 들어가도 안 되냐 이런 것들이요.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차트에 어떤 그 매진을 하는 물론 차트를 가지고 그 매매를 해서 수익을 많이 거두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저는 한 명도 보지를 못했고요. 끝까지 수익을 거두시는 분들은 저는 단 한 명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차트만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달리 말씀드려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는 저는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매매를 함에 있어가지고 쉽게 생각을 하셔라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드리는데 다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자 하는지 또는 팔고자 하는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신다. 즉 사고자 하는지 팔고자 하는지를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사야 되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는데 결국 그것에 대한 판단 자체를 차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기업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가치 부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 수급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거래량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그 종목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사고자 하는지 팔고자 하는지를 체크를 하는 건 결국은 거래량이 많이 발생된다라는 것 자체는 그 어떤 관심도가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호가상에서의 흐름들을 보셔야 됩니다. 호가창에서의 매수를 강하게 유입되어지는지 또는 매도가 강하게 출회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는데 이 부분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시다 보면 되신다. 어떤 주식이라는 건 단답형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기법에 의해 가지고 매수를 하면은 그 시점에서 그 진입을 하고 예를 들면 어떤 저항선에 걸리면은 매도를 하고 또는 지지선에 오면은 매수를 하세요. 차트상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오히려 지지선을 깨고 나서 거기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고요.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타기는 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될 시점이 있고 또는 추격 매수를 해야 될 시점도 있고 심지어 계좌의 절반의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는 건 대응이죠. 대응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기법이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시는 그러다 보면 서서히 보이는 시점이 오실 것이다. 결국 답은 애매하게 드렸지만은 결국 그것이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하나의 기법에 맞춰서 내가 가진 종목들 매수 시기를 정하는 것보다는 종목별로 대응 전략이 다를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초심님, 네. 궁금한 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자, 이 종목이다 싶어서 매수를 하고 싶은데 꼭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만이 좋은 건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네. 결국은 대응입니다. 즉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분할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될 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이라는 거는 한 호가에 찍어 들어가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분할 매수라는 건 선택에 대한 어떤 여지를 남겨놓는 거죠. 즉 1,000만 원을 매수를 하려고 했을 때 300만 원을 매수를 하고 나서 7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300만 원을 빠져나올 것인가라는 선택들을 할 수 있겠죠. 주가가 하향을 했을 때. 그런데 1,000만 원을 한 번에 단박에 샀을 때는 주가가 빠져버리면 선택의 여지가 없죠. 결국은 시장에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일기, 저 맘대로 또 이렇게 종목들을 사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봤는데요. 아무리 초신님께서 위험하다, 조금 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사실 제가 산 종목들이 저는 오를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저는 또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하게 될지, 매도를 하게 될지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갈게요.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1599-7770번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 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딩.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중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중의 위딩.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고수는 해결사를 시작합니다. 샵 5588번으로 들어온 문자 중에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키움증권인데요. 49,000원에 20% 정도를 매수를 하셨다고요. 오늘 증권주들 상당히 많이 올라가던데 키움증권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수익률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회복이 좀 안 된 상태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었죠.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온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급락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떤 수익률적인 측면, 즉 매출 부분들이라든지 순이익 부분들을 살펴보았을 때 오히려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시장 전망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물린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증권주들이 반등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장 반등에 대한 양상들을 좀 나타낸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키움증권 결국은 어떤 증권업종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먼저 보셔야 되겠는데 키움증권은 잘 아시다시피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즉 이 브로커리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매출 구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매출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방송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 새로운 전문가들을 영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 자체를 보셔야 됩니다. 즉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할지언정 추세 자체가 이렇게 아랫단을 계속해서 깨고 내려가는 구조들을 보여준다라면은 결국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 추세를 인정을 하셔야 된다. 결국 지금 저점과 고점을 깨고 내려가는 구조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저항선이다라고 볼 수 있는 46,000원에서 7,000원 부분에 대한 돌파 자체 여부 여기에 대한 돌파를 보여주지 못한다라면은 그 추세는 아직까지 하향 곡선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긍정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키움증권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 좋은 종목이기는 하나 이 추세 자체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현재 지금 금일 저점 자체를 이탈하는지 여부들을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대한 이탈이 들어온다라면은 비중에 대해서 일단은 그 현금화 하시는 전략 그렇게 취하시도록 하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들어왔을 때 47,000원에 대한 돌파 여부들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돌파를 보여준다라면은 추가적으로 5만 원 이상의 시세 파동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여기에 맞고 떨어지는 구조들이 된다라면 이것은 비중을 축소를 좀 하시는 전략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시점. 결국은 저항선 47,000원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저점 자체를 이탈하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좀 하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움증권을 상담을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전화를 통해서 종목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디서 전화 안녕하세요. 주셨습니까? 예?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대전인데요. 대전이요? 예. 네, 저희가 어떤 종목을 분석을 해드릴까요?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요? 예. 네, 매수가와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43,250원이고요. 43,250원의 비중은요? 50%요. 50%를 들어가 계시다고요? 예. 서울 반도체 사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LED라 네. 그 회사가 좋고 실적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샀는데 한 석 달 됐어요. 네. 산 지가. 근데 어떤 점들이 궁금하셔서 또 이렇게 직접 전화를 주셨나요? 지금 네. 그 차트를 보면은 일이 갈 것 같기도 하고 손절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네, 그런 점들이 알고 싶어서 예, 전화를 예. 주셨군요. 예. 네, 수익을 볼 수 있다면 좋을 테지만 더 예. 큰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손절 타이밍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예. 초신님께서 이런 점들을 또 풀이를 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예. 끊고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예.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초신님. 네, 일단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LED 쪽에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일단 이 LE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상당히 육성을 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LED 부분에 대한 그 세계적인 성장세들을 본다라면은 계속적인 그 증가세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충분히 내포를 한 사업군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결국은 이것 또한 시대의 흐름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 테마주의 경우에 있을 때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대의 흐름을 타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셔라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드리는데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LED 업종에 그 매진을 하고 있는 만큼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종목이죠. 즉 결국은 과거에 사용을 하던 그 조명들에서 이제는 LED 쪽으로 점진적으로 넘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LED 조명을 사용을 하는 그런 TV에 대한 생산 자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즉 LED TV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성장성 자체를 내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종목입니다. 하지만 기업적인 측면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주가 자체가 꽤나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겠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분명 긍정적입니다. 얼마 전에도 테마세 홀딩스에서의 어떤 제3자 유증을 통해 가지고 지분 참여를 한 부분들 이런 것들 자체는 향후에 서울 반도체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구조들을 분명 보고서 투자를 나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보셨을 때 꽤나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이 분명 부담 요인이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신다면 현재 이 그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보유선 자체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39,000원 정도를 타이트하게 그 보유선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 자체를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에 대한 가치 분명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이 45,000원에 대한 돌파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신다면 고점을
여러 차례 형성을 한 구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라는 건 어차피 후행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차례 고점을 형성을 하고 나서 밀리는 구조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돌파를 보여준다면 이것 자체는 숨고르기 국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파 등으로서 이어지는 구조들이 되겠죠. 결국 그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이 45,000원에서 46,000원 밴드, 이 자리 자체를 돌파해주느냐 여부들을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되겠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39,000원에 대한 이탈을 보인다라면 거기에서는 정리를 하시는 전략입니다.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서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45,000원에 그 외에 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그대로 홀딩 전략 가져갑니다.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시면서 45,000원과 46,000원 이 구간들을 강하게 치고 나가는 흐름들이 나오는지 여부들을 체크를 합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39,000원 보유선 설정을 하시고 45,000원에 대한 돌파를 보여준다면 추가적인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군이겠다라고 보시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비중이 한 50% 되시는데 비중은 줄여 여지는 없는 겁니까? 비중은 당연히 줄이셔야 되겠죠. 네. 비중은 당연히 줄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 줄이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들이 있겠고요. 어차피 그 39,000원에 대한 그 지지선을 설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를 이탈을 한다면 전량 정리입니다. 전량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가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었을 때 매수가 이상이 올라오는 흐름들이 들어온다면 최소한 절반 정도는 던져두시고 나서 오히려 45,000원에 대한 돌파를 보여주는 시점에서 추가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즉 예를 들면 43,000원 정도에서는 정리를 하시고 45,000원에서 오히려 돌파를 하는 걸 확인을 하고 다시 추가를 하시는 전략, 그런 것들이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샵 5588번 문자와 1599-777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한국콜마인데요. 매수가가 3,270원에 비중이 80%나 되신다고요. 실적이 좋아서 매수를 했는데 장기 투자하고 싶으시다고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요. 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분명 뭐 실적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가 추세들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죠. 네. 예를 들면은 뭐 화장품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국책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어떤 국책 연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향후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술력도 분명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국책 과제를 맡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럼 결국은 이러한 화장품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치료제적인 측면에서의 그 사업군들, 분명 영위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매출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이다 할지라도 비중 자체를 80%를 가져간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투자가 아닌 투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은 판돈을 걸고서 도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보신다면은 뭐 꽤나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매수 단가 자체가 3,270원 수준이다라면은 지금 현재 수익을 거두고 계시는 시점인데, 일단 이런 올라오는 흐름들 자체가 약화되는 시점들이 분명 도래를 할 것입니다. 특히 차트상에서 보시면은 전 고점 자체를 형성을 하고 있는 이런 자리들이 있겠는데, 내일장 이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들이 들어오겠죠. 이 돌파 시도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돌파 자체가 미흡하다 그러면서 쌍봉 형태에 대한, 그 바닥권 쌍봉 형태에 대한 흐름들을 형성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면은 일단 비중 자체를 50% 이상 던집니다. 즉 80% 중에 50%를 차익을 하시는 전략들을 취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선 자체를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전략, 즉 3,630원 정도를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3,630원 정도를 보유선으로 설정을 하시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이탈이 들어온다면 전량 차익을 하시는 전략들을 취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돌파 자체가 들어오면서 내일장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들을 체크를 하시고, 돌파가 미흡하다면 비중 다시 한번 줄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물량에 대해서 4,000원에 대한 돌파 여부들을 체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돌파를 보여준다라면 나머지 30% 물량 같은 경우에 그대로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노리시는 그와 같은 전략들을 좀 취하시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게시판을 통한 상담을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샵 5588번으로 들어온 문자 메시지 중에 한 종목을 또 골라봤습니다. 5580님께서 종목을 주셨습니다. CTC 바이오인데요. 1,300원에 25% 정도를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 CTC 바이오요.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저 또한 상당히 인연이 많은 종목이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매매를 하고 있는 신종플루 관련해 가지고 종목군들이 상당히 큰 폭의 시세 파동들을 줬을 때 저 또한 이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드려가 많이 수익을 거뒀었던 종목인데, 일단 이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종플루 관련주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신에 대한 접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신종
변형 백신, 변형 그 플루 부분들에 대해서 변종 플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아니다라는 이제 반박에 대한 부분들을 내놨었는데 결국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테마로서의 시세 파동들이 강하게 시연될 수 없는 즉 대표적인 종목군들, 뭐 파로라든지 이런 몇몇 종목군들을 제외를 하고서는 시세에 대한 파동들을 주기가 상당히 버거운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시 매도 전략들을 좀 구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겠는데 차트상에서 흐름들을 보신다면 결국 아실 수 있겠지만은 큰 폭의 시세에 대한 파동들을 분명 형성을 해줬습니다. 뭐 이 당시에 그 많은 투자자들이 진입을 했었을 것이고 저 또한 이 당시에 어떤 진입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런 시점에서 진입을 하는 건 분명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큰 폭의 시세들이 났지만 이 부분들을 잊으셔야 됩니다. 저 또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이 당시를 잊으셔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려요. 즉 주가 자체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치고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보통 하는데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그 주가에 대한 바닥을 형성을 하는 구조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들도 있지만은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향후에 즉 매수 단가 이상의 시세를 주기에는 새로운 명분 자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다. 물론 어떤 그 실적적인 측면들을 본다라면은 매출이 이제 올해 최초로 200억을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결국 SK케미칼에서의 투자라든지 이런 명분들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긍정적인 요인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으나 주가에 벌써 반영이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추세를 보셔야 되겠죠. 추세 자체가 꺾였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꺾인 추세 자체를 돌려 세울 만한 새로운 상승에 대한 명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 명분 자체가 지금은 없다. 신종 플루로 인해서 상승을 했었는데 그 명분 자체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7,800원을 보유선으로서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좀 하시도록 하고요. 이 자리에 대한 이탈이 보인다면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는 그와 같은 전략들을 취하시도록 하고 1,3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차 저항대 9,000원, 2차 저항대 10,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는 흐름에서 이 자리에 대한 돌파 시마다 비중을 축소를 해나가시는 그와 같은 전략들을 좀 구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초신님 오늘도 많은 종목들 상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조언을 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내일장 대응에 앞서서도 좋고요. 또 어떤 말도 좋습니다. 네. 일단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주식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셔라라는 말씀들을 네.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최현정 앵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 말씀보다는 좀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실 줄 알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두려워라는 건 시장에 대해서 겁먹고 뒷걸음질을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상대인 만큼 그만큼 거기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맞붙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막연하게 지금은 너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이기겠다라는 건 분명 무모한 도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적이다. 시장은 분명 강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준비를 많이 하고 철저히 해가지고 덤벼보겠다라는 생각으로서 그런 마인드로서 그 대응을 한다라면은 주식시장이 훨씬 더 회원님들께 친근하게 다가갈 것이고 수익도 많이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응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초신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벌써 한 주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영하권 날씨가 계속되면서 건강 상하지 않으셨는지 염려가 되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다시 날씨가 조금씩 풀린다고 해서 안심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